이 건축이라는 말보다 좀 더 우리에게 맞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짓기입니다. 집하고 연관되는 짓기입니다.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3요소를 제가 옷밥집 하면 잘 안 들리시죠? 의식주 하면 잘 들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익숙하게 우리 의식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옷밥집에 똑같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동사를 같이 씁니다. 짓다, 짓는다. 그래서 옷을 짓는다, 밥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짓기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짓는다는 거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또 협동을 해야 되고 정성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얻어진 것에 대한 우리의 존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에는 집을 지을 적에 혼자 짓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집 짓는 거 같이 졌죠. 그래서 이 집 지면 또 다음 집 지을 때 또 도와줬고. 그런데 요새는 뭐 집 지을 필요가 없죠. 뭐 아파트나 뭐 빌라나 이미 다 된 곳에 들어가서 이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옷도 뭐 짓지 않습니다. 백화점 가서 그냥 사시면 되잖아요. 또 밥을 뭐 짓지 않죠, 집에서. 대개 이제 밀키트 해서 먹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 시켜서 먹거나. 그래서 짓다라는 표현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조금씩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다라는 좀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집이 있는데요. 경주에 동락당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조선 중종 시대의 이연적이라고 하는 학자가 1532년에 이제 낙향을 해가지고 이 건물을 짓고 동락당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동락이라는 뜻은 한자로 홀로 즐긴다라는 뜻이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홀로임을 즐기는 것이라고도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연적은 이곳에 머물면서 자연과 벗하고 시도 읊고 그다음에 학문을 닦고 그다음에 사색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별장 같은 그런 개념이었나요? 뭐 별장이죠. 근데 별장 우리가 그냥 별장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쉬고 놀고 뻗어져 있고 뭐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들리는데 이 동락당은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가다듬는 그러한 별장이었지 않았을까. 동락당은 안채구물하고 이제 토담으로 둘러싸여서 이제 바깥 외부로는 이렇게 시선이 차단되지만은 내부는 자연을 향해서 열린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그 동락당 뒤에 있는 계정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별당인데요. 이 계정의 대청마루에 앉아 있으면은 이쪽으로는 마당이 있고 이쪽으로는 저 계곡하고 이 산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너무 좋다. 또 이제 이렇게 계곡 쪽에 보시면은 담인데 저렇게 창살 문을 냈어요. 밖에 계곡 소리 들으면서. 그렇죠. 맞습니다. 저런 살창을 만들어 가지고 계곡도 이렇게 마당에서 볼 수 있고 또 여름에 어떻게 했어요? 계곡에서 뭐 바람이 시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마당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공간이 뭐 내부인지 외부인지 이 공간의 흐름을 만들었을 뿐이지 꼭 내부다 외부다 이렇게 구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집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짜 살고 싶다, 정말. 제가 아파트에 좀 오래 살다가 네. 작년에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한 평 딱 그만한 테라스가 집에 있었어요. 장늘 심었던 설려화가 올해 딱 폈는데 막 네. 마음이 막 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거를 저렇게 되게 자연에 맞춰서 진 건축물? 뭐 그런 건축물이 저렇게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진짜 여유로워지고 약간 슬로우한 삶을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막 쫓기듯이 맞습니다. 사는 것 맞습니다. 같아가지고 네. 너무 좋네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제 인간과 자연을 뭐 종속이나 이런 지배 관계가 아니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주변 자연의 일부를 어떻게 동화시키느냐를 생각하면서 이제 집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연적은 아무데나 살지 않았던 분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달라지면서 서로 간의 관계가 변화된 거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빌라 살 때는 2, 3층 정도밖에 없으니까 옆집하고도 되게 친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주상복합으로 아. 높은 데로 이사 갔는데 네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대면 하니까 그렇죠. 괜히 어색해서 어색해서 다른 데서로 보고 있고 네. 위에 보고 있고. 붙어가지고 현만 보고 있고 이게 되게 좀 삭막해졌어요. 네. 주택에 이렇게 살다 보면 이웃들과 네. 자주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고 뭐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네. 이렇게 막 바베큐도 같이 하고 그런 좀 공동체가 있는데 이상하게 아파트는 사실 그렇게 붙어 살면서도 조금 삭막하다고 해야 되나? 살갑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서먹서먹하죠.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서먹서먹한 네. 느낌.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도 좀 바베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다 공간이 같이 없어요, 공간이. 옥상에서라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모여가지고 하면 좋은데.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삶이 굉장히 뭐 현대적으로 됐습니다. 좀 빠르고 편하고 뭐 근데 관계는 많이 단절됐죠. 반면에 이제 한옥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의 소통이 아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마을이 구성되기에 사실은 굉장히 적합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한옥들이 밀집된 동네들이 뭐 거의 없지 않겠어요? 많이 없어졌습니다. 몇 군데 지금 서울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가회동이라고 하는 북촌의 한옥 밀집 지역입니다. 와, 이쁘다. 어울리신다. 어울립니까? 네, 스타일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 네. 저기가 다 제 집은 아닙니다. 저희 동네 북촌마을의 아침 출근길입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옛날 우물 펌프죠. 뭔가 채소 텃밭을 가꾸실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이 집은 우리 동네 통장님 사시는 집인데 이렇게 입구에 이쁜 꽃밭을 항상 만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쁜 집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요 문틈으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고도 가끔 있습니다. 자, 북촌마을은 이렇게 이제 작은 한옥들이 모여서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촌마을이 언제부터 생겼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북촌 일대의 한옥마을은 이제 한양 그 초기부터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요.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사이에 조성된 이제 한옥마을입니다. 청계천 남쪽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청계천 북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면서 그러려면 이제 조선인들의 주거 공간을 이제 뭐 뺏어야 되겠죠. 이걸 이제 알고 나타난 사람이 건양사라는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 거의 뭐 초기에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했던 정세권 선생입니다. 이 정세권 선생은 뭐 부동산으로는 후에 아주 큰 갑부가 되셨어요. 그래서 경성 건축왕이라는 이제 별명도 갖게 되는 분입니다. 정세권 선생은 이제 북촌 일대 아까 말씀드린 그 한옥 저택들을 다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그 한옥들을 다 없애고 30평, 40평 정도의 작은 평수를 만들어가지고 한옥을 대량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 도시 서민들을 위한 한옥 주거지로 이제 개발을 한 거죠. 뭐 이를 통해서 이제 많은 조선인들이 이제 북촌에 거주할 수 있었고 일본 사람들을 배척하고 조선인의 북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정세권 선생은 당시 이제 그 대규모 한옥을 지으면서도 새로운 건축 양식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개량 한옥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전에 한옥에 사용하지 않았던 뭐 유리, 뭐 타일 같은 것도 이제 재료로 쓰게 됐고요. 또 가옥 구조도 마당을 두고 뭐 디귿자라든지 미음자로 만든 그런 한옥으로 전체 마을의 통일성을 갖췄습니다.